안녕하세요. 책으로 승부입니다. 유대인 이야기로 세계 경제사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동방무역으로 되살아난 유럽 경제와 유대인의 금융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동방무역은 고대의 해상무역을 주름잡았던 페니키아와 유대인으로부터 비롯되었어요. 중세 전반에는 쇠퇴했다가 10세기 말부터 상업의 부활로 다시 성행하게 되었어요. 10세기부터 16세기까지의 신항로 발견 때까지 이탈리아의 여러 공국들과 동방과의 무역을 의미해요. 동방무역은 서구 기독교 세계에 살았던 유대인들과 이슬람 세계에 거주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합작품이에요. 양대 유대인 커뮤니티 간의 무역이 바로 동방무역이에요. 당시 기독교와 이슬람은 서로 적대 관계였기 때문에 양쪽을 유일하게 잇는 끈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럽인들에게 특히 인기가 있었던 수입품은 후추와 같은 향신료, 그리고 비단과 설탕, 염료가 있었고요. 서유럽의 수출품은 중부 유럽에서 채굴한 은과 북부 이탈리아의 모직물이 주류를 이루었어요. 세계 각국의 커뮤니티를 갖고 정보와 외환 시세에 능숙했던 유대인들이 통상을 주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당시 이슬람권과 기독교권은요, 무역을 금지한 교황 덕분에 유대인들이 반사 이익을 누릴 수가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암흑의 중세시대, 그리고 기독교와 이슬람 사이가 나빴던 시기에 동방무역을 독점하다시피 해서 막대한 부를 쌓을 수가 있었어요. 게다가 십자군 전쟁이 그 횟수를 더해갈수록 해상 운송과 해상 무역은 더욱 증대되었어요.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업도 발전하게 되었죠. 금융과 무역은요, 실과 바늘의 관계였어요. 무역금융은 해상보험으로 발전했어요. 해상보험은 처음에는 선박을 담보로 대부를 시작했는데요. 배를 잃을 경우에는 갚을 필요가 없는 초보적인 형태였어요. 유대인들은 대규모 금융업을 영위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유럽 내에 각국 왕실의 자금줄을 맡아 했어요. 유럽이 세상에서 우뚝 서기 시작한 것은 금융산업 덕분이에요. 상업활동을 통해서 부를 이룬 상인들에게서 금융이라고 하는 부의 축적과 증식 방법이 개발되고 체계화되면서 유럽을 부유한 지역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상품이 그 장소를 이동하는 것만으로도 가치가 변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랍비의 가르친 대로 상품이 풍족한 곳에서 모자란 곳으로 옮겨다 주고 돈을 벌었어요. 유대 상인들은 모르는 것이 있으면 랍비에게 물었고 랍비가 직접 나서서 무역을 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정보 교환은 상품 정보뿐만이 아니라 금과 은의 교환 비율 등의 환 시세의 변화도 함께 알 수가 있었어요. 서로 옮기기만 해도 돈의 가치가 달라졌기 때문에 당연히 유대인들은 그 차익을 챙길 수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처음으로 돈을 상품으로 본 민족이었습니다. 11세기의 이탈리아의 시장에서는 원거리 무역상들을 위해서 긴 탁자 하나를 놓고 환전을 해주고 어음과 신용장을 취급하는 사람들, 곧 뱅커들이 등장했어요. 오늘 뱅크의 시작이에요. 중세기의 환전상들은 시장거리 한 구석에서 저울과 주판, 시금석으로 주화의 가치를 평가했어요. 환전상은 노련한 전문가가 되어야만 했어요. 이탈리아의 은행가, 곧 뱅커들은요, 환전 업무 이외의 어음 업무와 함께 예금 업무도 보기 시작했어요. 예금자들은 돈을 맡기고 대신 증서를 받았는데요. 간혹 증서를 가지고 가도 방카에게 돈이 없어서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화가 난 예금주들은 탁자로 부셔버렸는데요. 바로 파산, 뱅크럽시라는 의미예요. 중세 환전상들이 취급했던 초기의 은행업은요, 보관은행의 역할이었어요. 환전상들은 자신들이 예금주로부터 받은 그 금을 돈이 필요한 상인들에게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대부업을 하면서 이득을 챙길 수가 있었어요. 증서를 발급을 했는데 돈을 빌린 사람 역시 이 증서로 화폐와 동일한 방법으로 사용할 수가 있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은행들은 점점 더 많은 보관 증서들을 발행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더 많은 돈을 벌어들였죠. 상공업자들에 대한 대부는 왕족과 귀족들에 대한 대부로 확대되었어요. 유대인들의 대부업과 금융업은 지역적인 한계를 뛰어넘어서 자연스럽게 국가 간의 통화 교환으로 국제금융업으로 발전하게 되었어요. 유럽 시장에서 신용과 계약을 생명처럼 여기는 유대인들끼리의 외상 장사가 가능했어요.
이 과정에서 유대인 은행가들은 환어음을 고안해냈는데요. 일정한 기간 내에 일정한 금액을 일방이 상대방에게 지불하겠다고 약속한 증서였어요. 환어음은 제3자, 그러니까 곧 외국 은행이 지급을 보장하는 어음으로 주로 국제 무역에 사용이 되었어요. 해외 무역을 위해서 현찰을 많이 갖고 다닐 필요도 없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안전하고 편하게 사용했어요. 환어음은 오늘날 지폐나 수표가 유통되듯이 거래에 유통되었습니다. 어떠셨나요? 과거의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현재와 미래의 삶이 좀 더 의미 있고 풍성해지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